안녕하세요. 어퍼TV 박수현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건축에 좀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많은 수많은 땅들을 이제 부동산을 다니면서 보시게 되는데, 좋은 물건을 설계사무소에다가 이제 줘야 되거든요. 근데 매번 부동산에서 받을 때마다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설계사무소 쪽에서도 설계를 가설계를 뜨는 일정도 필요한데, 딱 봐도 이거는 뭐 건축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딱 봐도 이거는 건축이 조금 손해가 나는 땅, 뭐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서 설계사무소에다가 줘야 되는데, 그 판단은 누가 하냐? 그러면은 건축주가 해야죠. 그런 거. 건축주가 이제 수많은 땅 중에서 이거 10개 중에서 10개를 다 가설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추려서 그것만 이제 가설비를 맡겨서 빨리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좋은 땅들을 만나게 되면 그날 당일날 계약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아니면 뭐 급 물건이 딱 나오면 우선 가까운 건축업자한테 물건이 먼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검토하는 시간은, 사실 저희 같은 사람은 보면은 이건 괜찮네요, 이거 빨리 검토를 해서 뭐 내일이든 바로 계약을 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물건을 계약하지 않으면 실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시중에 돌아다니는 땅을 사서 내가 그거를 건축을 한다라고 생각해보면 뭐 메리트가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좋은 물건을 내가 빨리 캐치를 해서 그거를 빨리 판단을 해서 계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의 능력을 또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봐서 이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는 너무 좋아갖고 가설계는 가설계대로 진행하고 공사비나 예산도 빨리 계산해봐서 이거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그쪽 지주에다가 내가 계약 의사가 있으니 이 물건을 약간 뭐 하루 이틀 정도 홀딩을 해달라라는 정도까지는 해놔야 그 물건을 좀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이거 검토하는데 설계사무소에 넣었다가 일주일이든 뭐 5일이든 지나서 가설계가 나왔는데, 가설계 봤더니 이거 좋네요? 그래서 계약을 하겠다고 했더니 나갔어. 그러면은 뭐 가설계 뜰 필요가 없어.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그 물건을 캐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기본적으로 물건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일단 A급 물건은 받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건축했던 현장인데요. 이 물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이어갖고, 대지는 땅은 이제 78평인데 두 필지를 이제 합해서 이제 건축을 이제 총 8세대를 지은 현장입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은 1431-7번지와 그 다음에 1431-8번지 요 두 필지를 합해서 저희가 이제 78평인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건축을 해서 8세대를 지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토지 이용에 들어가시면 내가 원하는 물건지 주소를 넣으시면 거기에 토지 이용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대로 상단이 북쪽이에요. 요 땅을 보시면 여기 위쪽, 그러니까 위쪽 북쪽으로 도로가 있죠. 도로가 지금 현재 요거는 이제 8m 도로인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북쪽에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 밑에 보시면 1431-31번지를 보시면 도로가 지금 남쪽에 형성돼 있어요. 이렇게 남쪽에 도로가 있고, 아까 보시면은 저희 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북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같은 필지 내에 주변에 있지만 남쪽에 도로가 있느냐 북쪽에 도로가 있느냐, 건축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내 땅 위에 북쪽에 도로가 있는 게 가장 1순위입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일반 다세대나 빌라들 보시면 위에 4층, 5층을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계단 형태로 지어진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1조건, 도로사선, 이렇게 보시면 1조건이라는 게 이 북쪽, 그러니까 남쪽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인접대지의 1조량을 최소한 보호하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건물 뒤편을 1조량을 건물을 줄이면서 북쪽에 있는 대지로 1조량을 확보를 시켜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조권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그 저희 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은 북쪽에 도로가 있죠. 북쪽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쪽부터 중앙, 그러니까 이 도로와 도로 중간 지점부터 일조권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상 일조량을 먹는 게 이쪽 그 가운데부터 내 건물까지에 대한 거를 일조권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반대편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이 어디냐면 대지와 대지 경계, 대지와 대지 경계에서 바로 일조권을 먹기 때문에 건물이 깎아 들어가는 면적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서 떨어진 부분은 빠지고 그 다음부터 건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의 건물이 5층까지 똑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북쪽에 만약에 도로가 아닌 인접 대지가 있다 그러면 그 대지에서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바로 내 건물이 이 계단 형태로 꺾여서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듯이 북쪽에 도로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남쪽에 도로가 있으면 좋죠. 왜냐면 2층 건물이기 때문에 앞에 그 건물이 없고 남쪽에 도로가 있으면 그만큼 일조량이 많으니까 그 남쪽에 그 도로가 있는 집이 좋습니다. 하지만 빌라를 짓거나 이제 신축을 했을 때 다세대를 지을 때는 남쪽에 있는 도로는 좋지가 않고 북쪽에 있는 도로가 좋습니다. 그거는 건물 높이를 내가 용적률과 건폐율을 다 찾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현장에서 부동산에서 바로 확인해야 되실 거는 뭐냐? 그러면 북쪽에 있는 도로가 이제 좋은 건 알았어. 그러면 나는 이제 뭘 확인하냐? 건축비와 이 건축 면적을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토지가 78평이에요. 그래서 78평 곱하기 보통 다세대 2종지이기 때문에 건폐율 60%에 용적률, 안양 같은 경우는 이제 240% 이하입니다. 하지만 보통 200평 미만이기 때문에 200평이라고 보고, 보통 이제 현장에서 저희가 계산할 때는 건폐율 60%라고 해서 60% 계산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한 50%, 58% 정도를 계산하죠. 그래서 59%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46평이 나와요. 자, 46평에 보통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제 요즘에는 빌라들은 다 넣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면적을 이제 제하셔야 되는데, 통상 저희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넣는다 그러면 6평 정도를 뺍니다. 그러면 40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실내를 40평 정도 쓸 수 있는데 한 세대당 20평의 면적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간단히 계산해 보면 8세대에 20평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가 북쪽에 없고 남쪽에 있다 그러면 8세대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일조권 때문에. 그러면 7세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은 면적인데 도로가 북쪽에 있느냐 남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벌써 한 세대가 더 있고 없고 차이가 나거든요. 내가 건축을 하는데 한 세대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는 북쪽에 있는 도로가 먼저 우선권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건축 면적을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8평 곱하기 59%로 했다. 그러면 이제 46평인데 46평 곱하기 4개 층이기 때문에 곱하기 4하면 184평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1층 주차장 빼고 2층, 3층, 4층, 5층 주택에 한해서 184평이 나오는 거죠. 밑에 주차장이나 이런 면적은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는 건축비가 한 400대 됐을 때는 주차장 면적이 50%를 잡아서 했었는데, 지금은 뭐 80% 아니면 100%를 다 잡을 때도 있고, 이제 통상적인 그 계산으로는 한 70% 정도 잡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까 저희가 이제 건축 면적이 46평에 곱하기 70%, 그러면 32평 정도를 잡아요. 그러면 아까 184평에 32평 해서 216평이 나옵니다. 216평이 저희가 이제 가설계 전에 이제 건축비를 단순 계산해서 이 토지를 구매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가 빨리 출하하기 위해서 나오는 가격이니까 예가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식적으로만 그냥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16평에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건축을 할 때 그 건축비를 산정을 얼마를 하느냐. 예전보다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600만 원 한번 잡아볼게요. 600만 원에 간접비 플러스
그 금융비용, 모든 비용, 기타 비용을 포함했을 때 평당 80만 원 정도 잡습니다. 이제 저는 제 기준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216평에 680만 원을 더합니다. 14억 6천인데 지금 현재 토지가가 현재로서 만약에 이 토지가 나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1,8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1,800이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아까 78평이니까 14억이에요. 또 똑같이 14억. 그러면 28억 6천이 나오죠. 28억 6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세대가 1조권을 안 받고 똑바로 올라간다는 전제로 하나에서 28억 6천에 8세대 하면 한 세대 원가가 3억 5,750만 원이 현재 원가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지금 하겠다 말겠다라는 판단을 그럼 어디서 하느냐? 부동산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에 있는 물건 중에 매매 물건 아니면 전세 물건을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물건이 그 3억 5천 언저리, 그러니까 3억대가 되느냐,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그 주변에 현재 실거래가가 형성되어 있는 금액이나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분양하는 현장이 있다 그러면 분양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해서 주변 시세 파악을 해서 내가 지금 현재 이 가격으로 분양이 가능할지 안 할지를 먼저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안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도로에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가격이 넘겼다 그러면 이거는 한 세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다 넘길 수가 없겠죠. 북쪽에 내 대지 북쪽에 도로가 있다 그러면 3억 5,750이 분양 원가인데 똑같은 평수로 남쪽에 도로가 있다 그러면 원가가 3억 8,250이 나와요. 남쪽에 있는 도로에 토지가가 그러면 얼마야지 적정하냐?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도로가 그 평당 1,800만 원일 때 남쪽에 있는 도로는 1,570만 원이어야지 이게 그 분양을 해도 같은 분양가로 분양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28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인데요. 주차장. 그러니까 전면 폭이 보통 그 우리가 이제 2열 주차라고 해서 앞뒤로 주차를 했을 때 8세대 기준에 앞뒤로 차를 배열을 하면 전면으로는 이제 폭이 4대가 배열이 되죠. 거리 폭을 재시면 지금 정확하게는 뭐 13m 정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근데 그 최소 폭이 있어요. 13m가 있지만 주차장을 전면으로 이제 그 토지에 옆으로 이제 쭉 배열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주차장 면적이 2.5에서 5m예요. 폭이 2.5m가 나와야 되는데 2.5m를 4대를 쭉 배열을 하면은 10m가 나오죠. 그 다음에 쭉 배열한 중간에 건물 기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최소 300폭이라든가 400 정도 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전체 길을 해서 그 10m 80, 10m 80은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또 뭐가 나와야 되냐? 보행자 통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차장을 4대를 배열해야 되면 10m가 필요하고 거기에 그 건물 기둥 최소폭으로 건물 기둥이 2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800. 그러면 8. 그럼 10m 800에 그 보행자 통로가 1.5m 플러스 1.5. 최소 건물이 8세대를 질 수 있는 다세대를 짓는다 그러면 폭이 12.3m는 나와야 주차장 배열이 최소한으로 가능하다. 만약에 12m가 안 나오고 폭이 12m가 안 되는데 이거를 8세대를 지어달라고 그 설계사무소에다가 줘봐야 설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그 본인 건축주 측에서 먼저 한번 필터링을 하고 넘겨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부동산에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면 그 원가가 현재의 전세가나 분양가에 어느 정도에 부합하는지를 보시고 이 토지 이거를 분양하거나 임대를 했을 때 수익률을 거기서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이
우리가 원하는 거에 한 70%든 80% 정도 나와야 설계사무소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터무니없이 뭐 하나도 나오지도 않고 원가 계산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거를 가지고 가설계에 뜰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건축주도 좋은 물건을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좋은 걸 빨리 캐치해내는 능력, 그 능력이 있으셔야만이 A급 물건을 선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건축하실 때 이제 토지 처음에 이제 그 토지를 부동산에다 물건을 받으시면 그 가설계를 뜨기 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사는 토지는 하나인데 그 하나의 토지를 사기 위해서 가설계를 뭐 20몇 개를 해줄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차적으로 건축주가 그 20개, 30개 되는 가설계를 다 맡기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최대한 추려서 좋은 것만 설계사무소에다가 맡기는 것도 내가 빨리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저번 편에 그 생활형 숙박시설을 제가 용도 변경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공사를 다 하고 제가 뭐 촬영을 뭐 세세히 못해서 이제 공사를 다 하고 준공을 접수한 다음에 이렇게 그 사용 수익이 나왔습니다. 전체 그 40세대고요.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그 안에 그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요건들을 추가로 공사를 다 해서 생활형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또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제가 또 추가 영상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토지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그 가설계 뜨기 전 건축주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을 오늘은 좀 다뤄봤는데요. 다음에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